자, 꿈꾸는 대로 안녕하십니까? 김성회의 주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e스포츠 구단의 대표까지 겸직하고 계시는 최정원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네. 최 대표님, 저희가 평소에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꿈나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항상 있다고 항상 같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아마 마지막 강연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젊은 청소년분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게임 많이 하고 성혜님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리고 자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어쨌든 하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구성원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잘 즐겨보시고 저 많은 조언 같이 듣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3, 4년은 못해도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실제 방송 같이 한 기간만 따져도.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같이 방송하면서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에서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부모님한테 빠따 맞으면서 꿀밤 맞으면서 맨날 듣던 얘기가 너 그렇게 전자락만 해서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그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잘 살고 있죠. 예,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있죠. 그 저희 삼촌이 전 이 얘기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저희 삼촌이 이제는 거의 뭐 이제 환갑이 넘어가신 이제 삼촌인데 어렸을 때 제가 오락실 갔다가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 성행했으니까 지금 게임방처럼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다가 삼촌한테 이제 끌려 나와서 그 햇빛이 비치는 그 마당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너 게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 올 것 같냐고 네가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생각이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 못했죠.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세상이 왔고 뭐 이거 명절 모일 때마다 제가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누군가의 꿈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또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이 워낙 또 빨리 바뀌는 세상이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뭐 게임이나 e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전문가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이쪽 분야가 커지면서 저희가 그 산업의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게임과 e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꿈을 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종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예,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꿈을 쫓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혹은 부모님들도 이거 우리 애 이거 엄한 짓 하다가 시간만 낭비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괜히 인생 이거 허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뭐 반증의 사례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반증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소위 월급쟁이를 했었는데 지금 월급쟁이 그만두고 게임 개발자 그만두고 지금 유튜브 하면서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맛있는 음식과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이 모든 걸 판감해주지 않겠지만 네. 실제로 훨씬 더 행복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왜냐? 제가 월급쟁이 하던 시절에는 뭐였습니까? 투자자님이 혹은 사장님이 만들고 싶으신 게임을 제가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젠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모범 사례이지 않겠느냐. 남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미래에는 정말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요 질문부터 하나 클리어를 하고 가죠. 이 딱 글씨체부터가 이제 아버님 글씨체인데 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요? 네. 2969님께서 차 번호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저희 둘 다 하루 종일 게임만 전자오락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어려서부터 저는 외아들이기도 하고 형제가 없어갖고 만 4살 때부터 그냥 게임을 했습니다. 그땐 전자오락실도 없었고 너구리 뽀빠이 다 아시죠? 지네 아시죠? 그거를 20원 넣고서 문방구 앞에서 셀로판 테이프 붙이고 사는 그런 쪼그리 앉아갖고는 오락기계 그때부터 이제 맨날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맨날 뒤통수 맞고 빠따 맞으면서 뭐 먹고 살래 얘기를 한 7, 8년 듣다가 중학생 때 정말로 아버지가 너는 안 되겠다 이러다 얘 진짜 인생 망치겠다 싶어서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 다 때려 부쉈어요. 제믹스랑 패밀리 아시죠? 메가드라이브 기억나십니까 아버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다 때려 부수고 집안에 테레비를 다 부수셨어요. 게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친척집을 돌면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돈을 마련해갖고 세뱃돈 마련해갖고 그걸 가지고 용산 굴다리 건너서 용산 가가지고 그때 그거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네. 낚시하러 가서 이제 보시는 5인치짜리 흑백 테레비가 있어요. 요새 긴 거. 음. 그거 배터리 넣어갖고 하는 거. 그거를 사갖고 와갖고 동네 독서실들을 돌면서 독서실 자리에서 그걸 배터리 넣어갖고 해갖고 슈퍼패미컴을 제가 즐겼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맞아도 저는 어떻게든 게임을 했고 게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됐어요. 저만큼 핍박 받으셨나요? 저도 많이 받았죠. 저도 이게 과장이 아니고 뭐 극적인 연출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도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방에 와서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망치 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어서 저는 진짜 강도인 줄 알고 진짜 너무 놀라서 왜냐면 강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머리맡에 망치 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로 가실 때 컴퓨터를 막 때려 부수. 왜냐면 제가 그때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었거든요. 고2 때인데 삼국지 2를 제가 한창 할 때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그 원인을 아버님은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실제로 컴퓨터 게임 때문에 떨어진 건 맞아요. 예, 그걸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럼 그거를 안 했으면 내가 성적이 올랐을까 했을 때는 다른 거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게임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근데 아버님들도 어머님들도 청소년 시절이 다 있으셨겠지만 그때 부모님들이 못하게 무언가를 그때도 무언가에 못하게 막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하거든요. 그치. 저는 이제 컴퓨터가 부서졌을 때 어떻게든 했던 게 저도 컴퓨터를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컴퓨터를 분해해 놓고 장 속에다 전 숨겨놨었어요. 오.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컴퓨터를 다시 조립해서 게임을 하고 퇴근하실 때 분해를 해서 장 속에 그 막 다 숨겨놔서 이불 사이사이에 숨겨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모니터는 안 부서져서 모니터만 남겨놓고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 이런 걸 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정말. 이거를 못하게 하면은 더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 사람 심리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몰래 게임 어떻게 하지? 나 게임방 어떻게 몰래 가서 이거 한 판 해야 되는데 학원 간다고 그러고 게임방 갈까? 학원에서 뭐 끝나고 뭐 한다고 그러고 게임방 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은 그거를 몰래 할 생각으로밖에 머리가 안 돌아요. 근데 맞아. 이걸 그냥 하게 내버려 두면은 이게 사실 하다 보면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또 안 하게 된단 말이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못하게 이걸 막아버리면 오히려 더욱더 이걸 하기 위한 머리가 발전하면서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말씀 듣고서 두 가지 생각나요. 첫 번째는 게임 불감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게임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무려 고작 4, 5년 전만 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게임하면 뇌 썩는다. 게임 4대 악의 게임을 포함시키고 그랬어요. 게임, 마약, 도박, 술 이런 것들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감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감증을 느껴서 이제 마약 재미없으니까 안 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게임은 검색만 해보셔도 게임을 요즘에 너무 많이 했더니 질려서 못 하겠어요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 한번 질리게 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금방 질립니다. 게임 불감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고 그만큼 나쁜 중독 물질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요즘엔 또 그리고 이게 무분별한 이제 장시간의 게임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시스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 장 속에 숨겨가면서까지 컴퓨터를 하셨는데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성공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성공 못했으면 대학교도 못 갔을 텐데 아마 지금 나오신 두 분들 다 뭐 대학교나 변변하게 갔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대 들어가셨죠. 서울대 이과. 그리고 네네. 예, 저는 중대 일문과를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일문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게임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 게임이 대세였어요. 메가드라이브, 슈퍼패미컴,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게임 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득회 파십니까? 팝판 파십니까? 아 팝판 좋으시네요. 예, 5 좋아하세요? 6 좋아하세요? 아 역시 5 취향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RPG 롤플레잉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 대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기뻐 날뛰고 좋아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적개심을 품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일본어 사전을 갖고 공부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인치짜리 낚시꾼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TV를 갖고 동네 독서실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게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전자사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호 사전 하나 준비해 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이 꼬부랑 가타카나 히라가나 그거 모양 그대로 찾아가면서
이 1호 사전을 독파해 가면서 그렇게 게임을 했었어요. 왜 이 맞아요. 캐릭터들이 좋아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일문과가 좋아서 또 게임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일문과도 갔고 어떻게든 길이 풀린다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뭐 게임으로 삼국지를 시작을 해서 소설을 이제 읽게 된 케이스인데 삼국지 게임을 하면서 그 캐릭터들이나 장수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소설도 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삼국지가 워낙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삶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국지 많이 추천하곤 하는데 그런 관심을 처음 만들어가는 게 게임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저는 충분히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10대, 20대 청소년들은 게임이 완전한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축구, 농구 막 이런 거 하면서 마지막 승부 보고 맨날 농구하고 자랐듯이 그때 농구 못하면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라는 거를 완전히 금지시켰을 때는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네. 끼어들고 갈게요. 네. 게임의 사회성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게임만 하면 애가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왕따가 되지 않을까, 교우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도리어 말씀하신 대로 네. 게임을 안 하면 왕따가 됩니다. 요즘 게임들은 사회성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5대5로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하던 5대5 농구나 오징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롤을 모르신다면.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네가 상단 롤을 막으면은 그때 내가 하단에 내려가서 드래곤을 잡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의사소통을 예. 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도리어 교우 관계를 쌓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다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무균실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자라면은 그 후에는 성인이 됐을 때 완전히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냉혹한 사회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도 미리 어차피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가상의 어떻게 현실이 게임이라고 뒀을 때는 그 취미생활 이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막 빡빡하게 규제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잘 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뭐 보상과 그런 걸 주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중독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현상이 당연히 있겠죠. 어리면은 그런 자제심이 성인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막아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만 부연하자면은 냉혹한 현실을 겪는다. 게임에서 무슨 현실을 겪는다는 거냐 안 해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들.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그 5대5로 진행이 되는데 정치질이라는 게 상당히 자주 일어나요. 뭐냐면 우리 팀이 졌어요. 그러면은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내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서 다음 판에는 승리해야지. 이렇게 건전하게 생각이 안 갑니다. 나는 잘했는데 쟤 그렇죠. 때문에 졌어. 그래서 내가 패배 원흉으로 몰리기 전에 저 녀석을 패배 원흉으로 만들어서 9명이 다 얘를 공격하게 만들자. 최소한 우리 팀 4명이라도 얘를 공격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서 숱한 그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그 정치질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자기가 할 땐 또 재밌어. 근데 당할 때는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정말 크게 입어요. 근데 이런 냉혹한 현실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한편이 됐다가 적이 됐다가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고립시키고 아군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냉혹하게 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빨리 배우게 되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뭐 잘 못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타겟에 몰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게임 하루 종일 하는 거 그냥 진짜 한번 내버려 두면은 하다가 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뭔가 아마도 하루 종일 하려고 해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몰래 할 방법만 찾는다. 그렇죠. 무조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때 그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안 그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아버님들도 사실 여기서 제가 뭐 라이파이라던가 뭐 베르사유의 장미 뭐 이런 만화방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지금 아버님 세대잖아요. 저도 많이 늙었네요. 그죠. 저희 뭐 그러니까 늙었다기보다 여기 같이 계신 분들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그 지금 아버님들께서도 분명히 겪으셨을 거예요. 당구장이었을 수도 있고 만화방이었을 수도 있는데 만화방 가면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 당구장 가면은 너 이제 용돈 안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부모님은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당장 당구장을 끊어야지. 당구대를 꺾어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누우면은 천장이 당구다이 그려지잖아요.
가락구랑 뭐 길 다 그- 보이잖아요. 그죠. 몰래 가죠 이제. 어떻게든 몰래 가지. 어떻게든 몰래 가서 네. 황호실을 또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시내리오를 매기고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청소년의 주류 문화는 언제나 학부모들의 적이에요. 그게 지금은 게임일 뿐이고 예전에는 만화였고 그 전에는 당구였고 그 예전에 브론서적 그 화용식 태운 거 기억하시고요. 만화책 모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예전에 만화책을 모아서 화용식을 했어요. 예. 다 태워버리면서 만화책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청소년들이. 여러분 어머님 아버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만화책 보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땐 게임 인터넷 모바일 이런 거 폰도 아예 없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게임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왜 게임을 왜 못하게 했을까?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청소년들의 주류 문화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게 사실 청소년 때는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인 건 맞으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공부를 잘하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공부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데 그거에 방해가 되는 건 무조건 청소년들의 주류 문화거든요. 그게 만화든 당구든 게임이든 지금은 그게 게임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이 있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핍박받는 신생 놀이문화 지금이 이제 게임 차례고 게임도 이 신고식 호된 신고식이 거의 끝물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게임 다음에 게임만큼이나 범용적이고 보편적인 대중 문화가 생긴다 그러면 컨텐츠가 생긴다 그러면 더더욱이 지금 최근 10년새 20년새 게임이 핍박받았던 것들이 되게 우습게 느껴질 거예요. 이 그렇죠. 다음이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VR이 될 거라고 봤는데 네. VR은 약간 좀 파워가 네. 약한 거고 뭔가가 나타나겠죠. 그때 되면 게임도 정말 뭐 잘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게임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예.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이루기 여긴 꿈을 이루는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님 질문 하나 봤으니까 네. 분명히 이건 학생 질문일 것 같은데 진로를 이루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박채윤님의 질문이거든요. 사실 게임 쪽으로 프로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직업이 프로 게이머시잖아요. 네. 아버님들 중에서 아신 분 계실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1의 완전 0세대 초창기 프로 게이머셨죠. 네. 최정원 저그 네. 사드론을 즐겨 쓰셨던. 아니에요. 예, 그때 8드론 했습니다. 8드론. 네. 얼마나 그때 프로 게이머의 그 코스에 들어서기 어려웠는지 혹시 뭐 허들은 없었는지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월급 20만 원 받던 이제 프로 게이머 20만 뭐 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월급이- 20억을 받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뭐 20억씩 받는 프로 게이머들도 많은데 저는 20만 원 받던 이제 프로 게이머로 시작을 했었고 꿈을 이룬다는 생각이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 게이머가 돼서 우리 이제 나중에 뭐 개인 방송인 아프리카 TV에 취직을 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한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꿈을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 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우리가 그런 특출난 재능이 누가 봐도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뭐 류현진 같이 누가 봐도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 김연아 같이.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내가 어떤 재능이 완벽하게 있는지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레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이제 재능을 발견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실패들도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거죠. 확신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뭐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먹고 살 수 있나? 밥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나?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됐었던 건데 그런 걱정보다 그때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오히려 저는 꿈을 이루는데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잘하는 거면 계속 잘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프로게이머 출신한테는 없었을 허들일 것 같은데 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이제 그게 그쵸, 예. 그렇죠. 왜 서울대를 오히려. 가놓고서 왜 프로게이머를 하려 그러느냐? 그 비닐 옷 입고 그야말로 그때는 PC방 전자오락 대회였잖아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허들은 어떻게 넘으셨어요? 그거는 그냥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뭐 제가 일부러 넘어야겠다는 뭐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20살, 21살들 막 철없는 행동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도 지금 쟤네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20살, 21살 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는 그 두 개를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게 더 재밌었고 이걸 잘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사실 뭐 학교는 그냥 졸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할 수 있었고 저는 어차피 의외로 허들이 되지 않았어. 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죠. 오히려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좋은 대학 나오면 큰 돈 못 번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정해진 레일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성공을 오히려 거두기 어렵다라는 실제로 이런 통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꿈을 쫓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고 잘하는 일들을 그런 저울질을 하지도 않을 정도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룰 때 그런 허들이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허들을 넘으셨고 그 이후에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e스포츠 캐스터와 해설자, 이제 중계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가 되셔갖고 사실상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최고 인기의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의 국내 거의 유명 구단의 지금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떤 레일을 벗어나서 모범 레일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승부를 봤는데 없던 길에서 이제 새로운 레일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건데 그러면서 지금 거의 정점에 계신 건데 진로를 이루고 가장 뿌듯했던 적은 무엇이냐 이선주님의 질문이거든요. 대표가 된 게 가장 뿌듯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런 자리가 사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는 여기서 장래가 크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기회고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라는 게 결국은 예전에는 공중파 그냥 틀어주는 것만 우리가 주입식으로 보고 자랐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미디어가 파편화돼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완전히 분산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식백과 같이 새로운 진실을 쫓고 게임 업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긴 건데 그래서 뿌듯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게임만 하는 놈들이 뭘 안다고 전자오락밖에 못 어디 가서 학생들한테 전자오락 하라고 그러고 내 썩는다 이놈아.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잖아요. 이게 제일 뿌듯해요 저는. 네. 그 들어주신다는 걸 넘어서 영향까지 받아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네. 저는 더 뿌듯하거든요. 네. 제가 뿌듯한 거 지금 게임 인생을 살면서 뿌듯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면 세 번째가 대선 토크. 이번 그 당시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중에 두 분을 제가 모시고서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1시간 반짜리 토크를 했어요. 와, 일개 유튜버가 일개 전자오락쟁이가 대선 후보가 지금 나오겠다고 먼저 어필을 해갖고 나와서 이런 게임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때 대한민국 게임사에 어떤 큰 족적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랬죠. 큰 영광을 느꼈는데 의외로 이게 3등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 뭐 블리자드 게임 안 하시는 분 아버님들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탕탕 특공대만 하시는 여기 그 청소년이 계실지라도 블리자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스타크래프트하고 워크래프트 만드는 회사. 그 블리자드의 부사장하고 실제로 게임 출시 전에 인터뷰를 먼저 지식백과에 가서 저는 한국 게이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통로로 사용됐을 때 그때 가장 좋았고 가장 좋았을 때는 뭐냐면 두 번째가 그거였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게임 마이스터고라고 있습니다. 안양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게임 개발을 가르쳐주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강연을 하고 나서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주식백과를 보고 나서 게임 마이스터고에 입학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무한한 감격을 느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겠고 더욱더 게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잘 어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게 저도 가장 크게 뿌듯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자리가 점점 마련되는 것도 신기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프로게이머 했을 때 20만 원 받고 막 거의 뭐 착취당하듯이 프로게이머를 했지만 지금 프로게이머 선수들 너무 잘 되고 해설자, 캐스터,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 너무 잘 되니까 그런 분들 잘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제 지금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더 또 계속 이 꿈을 퍼뜨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게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 게임 쪽 전문가니까 게임 얘기를 하는 거지 꿈을 이루는 거 꼭 게임으로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무언가의 재능이 있는데 그게 우리 때 게임 때는 게임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듯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재능이 그 시대에 원하는 재능이면은 꽃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좀 오히려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꿈. 그러면은 꿈 네. 얘기 나온 김에 음. 이거는 이 질문은 아버님 글씨체입니다. 네. 임사무엘님이신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셨나요?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어떤 사고와 행동? 저는 사실 이제 호기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요새는 또 MBTI가 유행하니까 MBTI. MBTI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오,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기심. 네, 학생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냥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는 저는 회사 지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제 팀장이나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강조하는 건데 당연한 거는 사실 없거든요. 당연한 건 없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정한 거예요. 모든 우리 사회 제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끼리 합의를 해서 정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죠. 사람들에게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우리가 합의를 한 거죠. 신이란 존재가 내려준 게 아니고 그렇지. 사람들끼리 합의를 한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이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왜 네. 당연한 게 없고 그럼 왜 이게 당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탐구하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무언가를 새로운 분야에서 잘 해결해 나가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왜라는 질문 호기심이 많고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쪽으로 잘 발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게 잘못 발달되면은 그냥 반골의 사회성 없는 그 이상한 놈이 되는 건데요. 예, 그거를 이제 잘 탐구하고 풀어 나가면 왜라는 질문만 하고 대답을 탐구하지 않으면 이제 반골이 되는 거고 그걸 잘 탐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큰 스스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골 말씀하신 김에 네네. 저의 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쥐식백과라는 지금 구독자가 한 79만 명 정도 됩니다만 가장 구독자가 느는 데 있어서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도움이 됐던 컨텐츠가 뭐냐면 왜였어요. 그렇죠. 왜 웹툰 보는 사람, 왜 영화 보는 사람, 왜 웹소설 보는 사람들은 이런 취급을 안 당하는데 왜 우리만 전자오락을 하면은 대학교를 못 간다. 왜 전자오락을 하면은 뇌가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사람들한테 반론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야, 우리 그렇게 자학에 빠지지 말고 자조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한번 왜라고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 나빠진다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게임 관련 법들이. 그래서 이 법부터 한번 고쳐보자. 법을 고쳐야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왜에서부터 출발해갖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여의도에 불려가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왜 관심이 많을까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표거든요. 표밭이거든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더라고요. 표 냄새를. 그래서 요거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우리 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고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표를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파적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대선 토크를 하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절대로 순응하지 말자. 왜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왜 극장에서 조금 뭐 무거운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극장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영화가 살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공직에 계신 분이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이었어. 불과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 우리는 게이머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그쵸. 제 채널을 여기까지 키울 수 있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채널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살고 항상 뭔가를 탐구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분야더라도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훌륭하게 잘 크셨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집에서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데 아, 뭐 지금도 사실 걱정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시죠.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예. 이게 뭐 이제 유튜버 다른 종류의 걱정을 하시는 거지 이제는.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요. 이제 유튜버가 참 이게 세상에 안 힘든 직업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프로게이머 꿈꾸시는 분은 이쪽에 여쭤보시면 되고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유튜버한테 이런 고충이 있어요. 성적표가 실시간으로 전 지구인들한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하고 나면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그렇죠. 새로 고침 누를 때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뭐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이제 부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PD들 시청률 때문에 머리털 빠지듯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만 겪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제 와이프만 겪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죠. 프로게이머 때도 악플을 부모님들이 다 보시니까. 그렇겠네. 예, 누구 때문에 졌다, 너 뭐 나가 죽어라, 뭐 프로게이머 하지 마라 이런 악플들이 수많은 악플들이 있는데 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중에게 노출되는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이제 가장 힘든 게 나는 내 악플을 보는데 견딜 수 있는데 주위 사람이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예. 최정원 저글링 발로 컨트롤하냐 뭐 이런 것들은 견딜 수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보시면 아유, 정말 힘들잖아요. 그 저한테도 연락 오세요. 뭐 니네 팀 뭐 이번에 잘 안 됐다는데 괜찮니? 뭐 이제 저 욕하는 사람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뭐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뭐 견뎌내야 됩니다. 예, 부모님도 그냥 허허하고 나중에는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뭐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네 뭐 그래도- 채널은 복구가 좀 안 될 것 같더라. 조회수가 계속 안 나오더라. 처음에는 상처 받았는데 아버지가 네.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유튜버라는 게 화려해 보이고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완벽한 경쟁이고 그 경쟁을 누구나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가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가장 쉽게 사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저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연 나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부가 성공하기에 가장 쉬운 영역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여러분들께서 공부면 그거는 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청소년분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출나게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이제 열심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그 브론즈 막 실버를 못 벗어나는데 프로게이머 하겠다고 우기면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이거를 커버를 해주려고 해도 그리고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참고로 브론즈 네. 실버라고 하면 이제 티어라고 해서 게임의 이제 실력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 네. 당구 치셨던 분들 생각하시면 다마수가 한 3, 40인데 네. 프로 당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30, 50인데 이제 30, 프로, 50. 예, 이제 프로 당구 선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아무리 부모님이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전문가의 따끔한 충고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둑으로 치면은 한 7, 8급 두면서 네. 프로기에서 이세돌 잡겠다고 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일 성공하기 사실 쉬운 건 공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께 일단 공부를 잘하면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꿈을 이루고 나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꿈을 이루고 나서 주변의 반응. 저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김서방이라는 말에 그 장모님의 김서방의 말꼬리가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서방은 왜 항상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어오고 맨날 야근만 하고 사실 그랬는데 이게 유튜버를 하고 나서 이제 금전적 보상이 늘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저한테 원활해지시는 걸 보고 많이 바뀌셨죠. 예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원래 이건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보는 게 예.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데 있어서 의외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페이커의 연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e스포츠 야 그래봤자 전자오락 대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야 그래서 그거 나가서 1등 우승 상금 얼마인데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제일 잘해도 우승 상금이 500만 원이라고 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라고 했는데 이제 페이커의 연봉이 수십억 단위라는 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는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꿈을 이루고 났을 때 주변 반응은
저는 뭐 아직 앞으로도 지금도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주변 반응은 잘 됐다요. 네, 부모님도 어렸을 때 아버님도 뭐 그 컴퓨터 부순 거, 뭐 이제 아버님은 그때 내가 부숴서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네, 그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멀티버스를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 계속 게임을 했으면 더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 주변 반응은 잘 됐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아 이게 정말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도 성희 씨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그 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누가 있을까요? 뭐 일론 머스크를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뭐 혹은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마크 주커 네. 요즘에 조금 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시대에 태어나고 이랬으면 예. 사실 뭐 사실 우리만 해도 예. 지금 게임 잘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조선 시대 막 이럴 때 태어났으면 그때 뭐 게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0년 전에 태어났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뭐 포졸을 했거나 뭐 아니면 뭐 노비일 수도 있고 진짜 우리 재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재능을 최고로 펼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격투기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재능을 무조건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되게 쓸모없어 보이죠. 근데 그 재능이 그 시대가 원하는 재능일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꽃을 피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재석 씨 같은 연예인 같은 말 너무 잘하시고 재밌는 이런 개그맨 진행자 뭐 옛날 태어났으면 변사나 변사 뭐 왕의 남자에서 그 광대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하셨겠죠. 그때 당시였으면. 근데 지금이니까 이제 케이블 채널이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그런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시듯이 그 사람의 재능은 무언가 있는데 그 재능이 이 시대에 맞는 재능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잘 빨리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거에 따라서 잘 지원을 받고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을 설득할 때 이 중에 이거는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유튜버가 하고 싶어요, 엄마. 나는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어요, 아버지.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본인이 아실 거예요, 재능. 아까 말씀드린 브론즈, 실버, 부실골 티어일 경우에는 자신한테 프로게이머의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친구들하고 대화해보면 알 거예요. 나한테 재능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이거를 그 어떤 그렇죠. 현실 회피의 도피로 쓰면 안 되죠. 도피로 도피로서 쓰면 안 사용하시는 되죠. 분들이 네, 많은데 그거는 좀 더 자신한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쪽 새 직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절을 안 겪어서 어른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어떻게든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부모님을 설득해서 문제집 대신에 PC방을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도피처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재능을 빨리 인정하시고 내가 그래도 그 맛까지는 찍는다. 네. 챌린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짜 부모님 설득하셔서 한 프로게이머 해보십시오. 네, 그 부모님도 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보기엔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프로게임 친한 할수 친구, 있니? 예, 그게 제가 볼 때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친한 친구들은 그런 거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거든요.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줄 거고 뭐 유튜버 같은 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 센스 있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화법이나 그런 논리 구조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말 잘 못하고 이러면은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친한 친구들 거짓말 안 하죠. 냉정하게 평가하잖아요. 냉정하게. 네, 친한 친구들끼리 냉정하게 평가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항상 인싸고 우리 반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 28만 명쯤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아프리카 TV고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100등 안에 들어야 이제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유튜버 아프리카 TV BJ 꿈꾸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조금 현실 감각이 돌아오실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걸 도전해도 되는지.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 TV BJ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100달이었어요. 50달이 100달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방송을 동시에 100명 이상 시청해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그나마 저하고 소위 4대가 맞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80만 명 가까이 이제 모았는데 아프리카 BJ 때는 어땠냐면 여러분 제발 5분만 제 방송 보고 가세요. 재밌습니다. 그 정도로 하소연을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100명에 99명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구나. 현실 감각이 오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탕탕 특공대 하시는 분들
케이틀린으로 라인전 이기는 법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쫙 나오잖아요. 뭐 프로게이머 뭐 BJ 쭉 하고 나오잖아요. 한 30개쯤 지나갈 때까지 조회수가 다 10만 이상일 거예요. 근데 스크롤을 한참 내리면은 한 30초, 1분 정도 한참 내리면은 그때부터 조회수 28회, 구독자 7명 이런 사람들 것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케이틀린을 갖고 라인전 공략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눈치 못 채셨겠지만 아, 세상에는 인기 없는 BJ와 인기 없는 유튜버가 훨씬 더 많구나. 요걸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큰 각오로 남들이 좋아하는 이런 직업에 도전하셔야 되는지 그거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 워낙 이 예체능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체능 계열일 수가 있겠는데 요 승자 독식이 워낙 강한 계열, 승자 컨텐츠 분야는 승자 독식이 워낙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승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이 그런 7명 뭐 조회수 7 구독자 8 가족 5명에 뭐 모르는 사람 3명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지도 중요한데 꾸준함이 진짜 너무너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한 방에 그렇게 터지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어요. 성일 씨만 해도 저한테도 몇 번을 물어봤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냐, 예. 직장인을 해야 하냐를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꾸준히 하시니까 결국은 이게 터진 거죠.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터지는 계기들이 몇 번이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까지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다 소리를 기본적으로 듣거나 그게 기본. 말 잘한다 이걸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이걸 버텨야지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희 씨는 그냥 사석에서 보면 너무 웃긴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지? 저는 그게 항상 의아했거든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데 그러더니 결국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재능이 있다는 상태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밖에 견뎌야 없다. 돼요. 견뎌야 한다. 그 예. 견디는 예. 얘기 잠깐만 드리면은 제가 아프리카 BJ 시절에는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빛을 못 봤습니다. 100다리로 말랐고 그때까지 번 돈이 정말로 뭐 기껏해야 한 2, 300만 원이나 될까요? 4, 5년 동안. 그 정도로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왜 됐느냐? 아프리카에서는 너무 사람들을 웃기고 싶은 열망이 강해갖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튜브에서는 내가 1시간 동안 말할 것을 압축적으로 대본을 만들어서 10분짜리 대본을 만들어서 그대로 낭독을 했더니 사람들이 부담 없이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4, 5년 동안 못 견디고 포기했으면은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이런 전 세계에 대중화될 때까지 제가 아마 못 버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고 주변에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상태에서 못해도 나는 4, 5년, 10년까지는 투자를 각오를 하고서 여기 덤비면은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자신한테 맞는 판이 깔리는 때가 올 것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영화배우 조우진 씨, 엿설고 아저씨. 그분도 그래요. 참 제가 좋아하는데 엿설고. 예, 엿설고 아저씨. 그분도 거의 10년 정도를 무명으로 연극 배우 많죠. 생활을 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그런 워낙 케이스가 많죠. 대단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유튜브 프로게이머 쪽에서도 프로게이머 분들도 그런 분들을 꽤 봤어요. 아, 뭐 너무 많죠. 중독자라서. 프로게이머 너무 많죠. 사실상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프로게이머가 뭐 여러 종목 롤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제 100명 정도인 거니까. 예, 한 주전 5명, 10팀이니까 50명, 2군 선수까지 하면 100명, 기껏해야 150명 정도가 프로로 데뷔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근데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몇십만 명, 수십만 명이 하고 예, 몇십만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100명 정도만 프로게이머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데뷔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건 맞아요.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길로 갈 수가 없고 그런데 그 도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길에 적합한 적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청소년 입장이라면은 이걸 도피처로 쓰면 안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재능에 대한 체크를 사실 뭐 아이들 말만 들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 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해보셔라. 예, 그러면 웬만하면 사이즈가 나온다. 그 게임은 또 워낙 네트워킹과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레벨을 전국에서 몇 등, 전 세계에서 몇 등인지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체크하는 게. 네. 부모님들 이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자녀분들한테. 야, 내가 들어보니까 게임 티어가 게임 단계가 못해도 그랜드 마스터까지는 가야 프로를 할까 말까 정도라는데 너는 지금 골드잖니. 근데 어떻게 프로게이머를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 분명히 프로게이머를 하겠다는 그 자식은 자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내가 사실은
챌린저급 실력인데 프로게이머급 실력인데 팀운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게임 개발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팀운은 누구한테나 공평합니다. 딱 한 판은 팀운이 좋고 나쁠 수 있어도 팀운은 표본이 드러나면 100판, 1000판, 만판을 하면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네. 팀운이 없어서 내가 골드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네. 티어. 근데 어느 정도 티어가 돼야 그때부터 실제로 프로게이머를 노릴 수가 있나?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마스터 정도 이상은 마스터, 가야죠. 네, 마스터 마스터 이상은 티어. 최소 가야지. 그 지금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처음에 브론즈로 시작한 선수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고 오. 많은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스터를 가요. 아하. 거의 1년 안에 무조건 마스터를 갑니다.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예, 못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재능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1년 안에는 거의 마스터 갑니다. 마스터 티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게이머 하겠다는 자녀를 두시면 롤이라면 네. 롤이라면. 그리고 이제 질문 두 개 있는데 한번 예. 아버님 글씨예요. 취업을 고려 안 하고 진로를 설정하기가 두려운데 먹고 사는 문제와 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나요? 아 이건 철학적인 화두이기도 해요. 너무 어렵다.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 정답이 없죠. 이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 아들딸한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새 또 골프도 워낙 유행이니까 골프 선수 시켜보고 싶은데 너무 또 바늘 구멍이고 마찬가지 예체능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승자독식이라서 그거 했다가 이제 잘못되면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에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것만으로는 어차피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성공까지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먹고 사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다른 걸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할 수 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 못 나오면 정말 아무데도 치지도 못하고 뭘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지금은 좀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범적인 레일을 걸었을 때, 달렸을 때, 그 대학교에 취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성공의 기대값은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세상이고, 맞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어떤 프로게이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도전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안전빵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게이머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PC방 사장 말고는 할 수 있는 뭐 PC방 사장도 그것도 뭐 위대하신 분, 그것도 돈 있어야 하는 돈 거지. 있어야 예, 돼요. 창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네. 그 정도도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프로게이머로는 대성하지 못했어도 도리어 BJ나 유튜버로 또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지고 네. 또 프런트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e스포츠가 고도화되면서 또 이제 프런트의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관련 직종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관련 산업화가 직종이 생기는 되면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제 제 회사 자랑은 아닌데 저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가 정말 사회에 큰 기여를 저는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그냥 묻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사라져갈 수 있는 그 많은 청춘들과 친구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물론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든 게 저는 이런 개인 방송 미디어, 아프리카 TV, 유튜브, 뭐 트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서비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재능을 점점 꽃피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된 건 확실해요. 그래서 너무 정해진 길로 갈 필요는 없다. 근데 도피처로 삼지 말고 대신 정해진 길로 가면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좀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 인생을 네, 항상 선택. 이거는 뭐 2회차를 살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2회차를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무조건 선택이고요. 선택을 하면은 그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가? 왜 그리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유는 그 술을 마시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 부위가 무감각해져요. 미래를 생각하는 부위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당장 지금 전 헤어진 여자친구 보고 싶고 잔이
지금 당장 앞에 사람이 날 빡치게 하면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지금만 살면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러니까 불행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불행한 이유는 항상 후회를 두고 미래를 두기 때문인데 이게 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유도가 높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행복했을 때가 학생 때, 군대 있을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냥 공부만 하면 되고 군대는 제대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어. 누구나 아는 방법. 군대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제대하니까. 학생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회에 나오면은 내가 다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 매 순간 후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 뭐 성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적은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그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는 후회를 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사실 행복한 방법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은 오늘 강연 주제처럼 자기가 꿈을 꾼 대로 이제 가는 건데 네. 꿈꾸는 대로 진로를 선택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네, 그리고 돌아보질 말아야죠. 오히려 이제 내가 이걸 했으면 이러면은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뒤돌아가고 싶잖아. 여러분들 운전해보거나 뭐 다 똑같잖아요. 뭐 이 길로 가면 더 빨랐을 텐데 저 길로 가면 더 빨랐을 텐데 내비게이션 생겼으니까 망정이지. 옛날에 지도책 보고 우리 운전했을 때 처음에 그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후회를 하지 말고. 네. 저도 이제 분당에서 올 때 경부를 탈지 분당 내곡을 탈지 분당 네. 수서를 탈지 삼지선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비가 없었으면 항상 후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경부는 뚫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경부가 항상 제일 네, 그 올림픽대로 타고 맨날 강 건너 강변북로 바라보면서 저기 안 막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리 왔다 갔다 건너는 거 그겁니다. 예. 후회하지 마라. 더 느립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아프리카 TV의 백다리 시절로 4, 5년을 버티면서 이 길은 아니었어 후회하고 다시 복귀했으면은 분명히 유튜브 세상을 만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뭐 게임 만들었다가 뭐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또 후회를 하겠죠. 그냥 계속 할 걸. 할 건. 네. 껄무새. 요즘 말로 껄무새라 그러죠. 네. 껄무새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클리셰다운 상투적인 답변이지만 네. 막상 겪어보니까 가장 이 모험적인 직업에서 이걸 겪어보니까 네. 이것만큼 또 정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역지사지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부모님은 자제분들 보시면서 내가 청소년 때가 어땠는지를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시고 자제분들은 이게 부모님이 돼보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뭐 동생이나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역지사지를 해보면 그러면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언가를 설득할 때도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그냥 떼쓰면은 사실 그건 떼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들어주기가 어렵죠. 예, 그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대로 강연 자리에 이제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제가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꿈꾸는 대로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 많은 이제 모험과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부모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우의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강동 프릭스와 아프리카 e스포츠단의 대표이신 최정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은 없다, 진짜로. 예,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를 하지 않고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